김기현 사태 총정리. 예. 일단 김기현 사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권력 투쟁적 요소를 한번 알아보자. 아, 권력 투쟁적 요소.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갈등을 했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 예.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할 텐데요. 하나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기현 씨가 싸운 거죠. 김기현 당대표가 싸운 건데 네.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김기현 네. 대표에게 이제 당대표는 하되 울산에서 출마하지 마라 네, 이랬던 불출마를 걸로 보이고 네, 추천했다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체제가 이거를 뭉갰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뭉갰다는 거고 심지어 친윤 초선 의원들도 네.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의지를 김기현 대표의 힘을 몰아주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얼마 전에 그랬지 네, 않습니까? 무슨 뭐 자살 특공대니 어쩌니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 아는 선배 하나가 네. 한 보름 전에 저를 찾아와서 네.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를 중심으로 당이 정비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김기현 대통령의 지시를 김기현 당대표가 어긴 건데 이게 단순히 김기현 당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어떤 그룹의 어떤 의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진짜 와. 혹시 그럼 그 그룹에 뭐 그 어떤 초선 의원들도 다 포함되고 막 그랬던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친윤 초선이 입장을 개진하는데 그것도 그냥 우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나름 어떤 이심전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아니 이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된 이유 자체가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다이나믹한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에 또 지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완전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완전 이건 배신이고 역모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구상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최근에 밝혀진 거지. 근데 있었는데 김기현을 중심으로 한 국힘의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이 이거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김기현 당대표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충돌한 거야. 아 그게 충돌한 거예요? 이게 충돌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산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뭐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로 좀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균형 있게 뭐 이렇게 당을 운영하자 뭐 이런 거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김기현 체제로 딱 몰아가자 이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 그냥 자기의 사리사욕 그냥 자기는 그냥 불출마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김기현의 사리사욕이었다면 난 그건 이해된다고. 근데 어떤 그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국 구상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의 구상을 펼치려던 과정에서 그리고 그 펼치려던 내용은 볼 땐 정당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을 넘어서서 자기의 구상을 실현해 보겠다라고까지 간 것 같아요. 대통령 필요 없다. 그런 것 같아.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겨지지 않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일련의 대통령이 이제 그 김기현 당대표에게 했던 한겨레 신문에 오늘인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김기현은 당대표는 하되 불출마해라. 그래서 관리형 당대표, 관리형 총선 대빵을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지. 김기현이 실질 내용적 당대표, 총선의 어떤 총선을 관리하고 자기가 나름 이렇게 스타로 부상하겠다 이런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스타로 부상하고 자기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더라도 이게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는 아젠다가 분명히 지금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희생이라는 그 혁신위원회 아젠다에 그러면 그거에 부응을 해야 뭐 자기 중심으로 가든가 말든가 할 텐데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할 수는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약간 구테타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테타. 네, 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그거를 쌩깐 거야. 네, 그렇죠. 쌩까고 자기 나름대로 했고 그리고 그게 김기현 당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힘의 어떤 세력이 같이 움직인 거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설명이 되냐면 이준석이 만난 게 설명이 돼. 그러니까 무슨 자기의 거취 문제였다면 뭐 저렇게 안 될 텐데 이 양반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면서 뭔가 자기 나름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해 보려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필요했던 거지. 아 근데 김기현이 이렇게 어떤 그 대통령을 뭐 배신하고 저 자기 중심으로 할 만큼 그런 멘탈과 배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 혼자 어떤 결정했다라기보다 뭔가 누구? 뒷배가 또 누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뒷배 어디? 아니 거기서부터 뭐 KMS라든가 예를 들면 뭐 뭔가 좀 뒤에 또 든든한 어떤 오다를 내는 또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무슨 또 김무석이나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치밀한 어떤 어떤 세력이 이거를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김기현 대표와 당 내의 어떤 세력 정도가. 야, 그럼 그게 훨씬 지금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김기현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동조하는 어떤 그런 무리가 있다라는 게. 그럼 되게 좀 그건 아까 증거를 두 개를 댔죠. 하나는 친윤 소선들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거나 내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는 우리는 믿겨지지 않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어떤 모종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본인의 어떤 신분적인 문제, 신분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당 밖에까지 확산됐을 거다라고도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런 감이 아니야. 근데 그 안에는 그 이준석은 반드시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포함돼 있었다면 이준석이 저렇게 김기현 당 대표를 약호 죽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렇지, 맞아. 갑자기 변한 거니까요. 이준석은 완전히 가지고 놀았거든. 김기현 당 대표를. 그러면 같이 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정도까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의 파워 게임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기에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했다 이렇게 생각 들고 내가 아주 주목하는 거는 보수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와의 파워 게임에서 지금 승패가 너무 뚜렷하잖아.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일방 승리로 끝났고 김기현 당대표는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신변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며칠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 보수 유권자들의 강력한 의지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흔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아주 그냥 대중적 분노가 김기현 대표를 낙마시킨 거지. 낙마시키고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장제원이 딱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있으면서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 사이에 마지막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 파워 게임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힘을 몰아버린 거죠. 몰아버리면서 당내 갈등이 진압되고 김기현 당대표는 더 이상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부터 이미 그 당대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은 그때부터 너는 대통령의 지시 어떤 그런 거 잘 따라서 그거나 잘 해라. 그러니까 너 뽑아주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주역은 약간 소프트한 가벼운 민중혁명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 사이의 파워 게임이나 어떤 각축이 아니라 그냥 대중이 여기에 개입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그러니까 민중혁명 같은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궁금한 게 항상 계속 궁금했던 게
아니 아무리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4선이고 네. 또는 그 정치판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감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이준석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비공개로 회동을 하고. 최국 씨의 의견은 어땠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4선쯤 되는 사람이 예,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걸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TV의 어떤 분석 프로그램에서 예. 정말 미스터리한 국면은 김기현 당대표가 마지막 국면에서 이준석을 찾아간 거. 세상에 저런 게 어딨냐. 네.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실패한 구테타라도 납득이 돼야 되잖아. 근데 납득이 안 되는데 저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기현 당대표의 수준을 보여주는. 아니 이거 아무리 수준이라도 이건 네. 와.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김기현 대표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네. 사람을 잘 믿고 그래서 에이 이준석이가 이거를 얘기를 하겠어? 얘기를 안 할 줄 알고 예. 뭐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준석이 좀 못됐지. 그러니까 자기가 처지가 궁해서 찾아간 건데 그거를 그냥 달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막 해버리니까 좀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대표님의 완전 찐팬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친민인 것 같아요, 저분. 예. YJYY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 민경호 대표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 대표님 딱 연상하게 할 만큼. 저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민중혁명적인 요소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 권한과 그 다음에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힘에서 국힘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 네. 다시 대중적 힘이 작동하면서 그거를 저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거라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이게 또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게 또 되는구나, 먹히는구나. 그렇죠. 예. 그 효능감을 상당히 느꼈을 네. 거예요. 한 3일 동안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튜브의 반응을 보면 네. 보수 유권자의 정치적 결집, 감정적 결집이 아주 두드러졌던 사건이에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작동할 거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오버하자면 이건 네. 오버합니다. 제가 볼 땐 몇 유튜브가 결사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치적 얘기 화제거리가 아니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네. 그것을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보지만 말고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민경호 대표님의 어떤 이 활동가 개인적인 면모가 의지. 싹또 보이는 아니 것 같아요. 모든 결론은 그렇게 나야 되는 맞습니다. 거야. 싸워야 됩니다. 이후에 뭘 하자 이렇게 나야 되는 거지. 투쟁. 그리고 모든 예. 것도 투쟁으로 연결돼. 보고만 있지 말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 대표 사퇴할 때 공식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페이스북으로 그것도 됐어. 좀 비겁한 짓이죠. 그러니까 나는 좀 황당하게 해. 그리고 내가 아까 그거와 연장선에서 한 마디만 더 하면 내가 보름 전에 뭘 했냐면 우리 김유진 여사한테 여기서 여사라 그러는데 여사한테 그 인효한 비대위 혁신위원회랑 김기현 당대표가 막 갈등할 때 이건 국힘 당사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효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고 응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내가 만약에 그때 1인 시위를 했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지. 그러네요, 진짜. 그죠?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저기 반대하더라고. 반대해서 김 여사가 김 여사가 반대했는데 내가 거기서 그걸 뚫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진짜 긴가민가 했어 사실은.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거 혹시 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혁신위원회에서 1호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면이잖아요. 예? 사면 끌어안아야 된다. 거기서 많은 또 보수 유권자 유튜버들이 좀 많이 또 멘붕이 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와서 보면 혹시 김기현이 인요한 위원장한테 요걸로 좀 한번 혁신안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좀 어떤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나 이런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 파동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김기현과 그다음에 이준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요한 혁신,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준석을 문제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인요한 혁신위까지 끌어들였다. 그래서 그 처음에 사면 얘기를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거잖아요. 네. 인요한 혁신은 부정적인 거로 그러니까 뭐 평가할 수 있는 동의하고 뭐 이런. 네, 나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요한 혁신위가 이준석 문제를 끌어들인 거 어쨌든 강서 선거 패배 이후 거의 가라앉았던 당내 분위기를 활성화하면서 네.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근데 그건 이준석 사면까지는 그랬는데 네. 이게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면서 이거를 김기현이나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부했었지 처음에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으쌰으쌰 하면서 험지 출마하고 뭐 이랬으면 분위기가 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네. 권력 투쟁의 세 번째 요소인데, 저는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 네. 누구한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28일 뭐 이때쯤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할 건데, 네. 여기가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특검이요? 수 있으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재의결을 하잖아요. 예. 재의결 할 때는 아마 그 저기가 3분의 2. 조건이 높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국힘 내부의 어떤 이게 필요한데 이탈파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힘 내부가 예. 이탈할 가능성은 사라진 거죠. 맞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권력 투쟁에서 지금 쟤네들이 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넘어서서 네.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경향. 그리고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 속에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타협해서라도 또는 민주당과 중간적 스탠스를 취해서라도 자기가 뭘 해보겠다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김기현이 이러다가 아작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남 국힘 나머지 의원들은 그럴 엄두가 안 나서 이게 공천을 못 받더라도 자기가 요번에는 공천 못 받아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거라 이거죠. 사실은 윤석열,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 같은 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리더는 그 자기 식솔들한테 공포감을 줘야 된다는 거야. 마키아벨리. 그게 유사일의 모든 독재자들, 위대한 어떤 리더들의 그렇죠. 징표예요. 그렇죠. 이게 안 돼. 권력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없어.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아주 위압적인 권력을 행사한 건 아닌데, 그렇죠. 대통령의 리더십과 민중혁명이 결합되면서 맞습니다. 국힘 내에서 분란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경향을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뭐랑 연동이 되냐면 국힘 내부를 흔들어서 김건희 특별법의 재의결을 노린다거나 이런 경향들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적과 적의 대치 국면에서 아예 어떤 일사불란한 시스템, 이걸 정비한 거죠. 이게 생각보다 큰 것 같아. 그럼 재의결을 했을 때는 뭐 다시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김건희 특별법의 재의결이 안 된다면 이를테면 김건희 특별법의 약발은 상당히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을 가지고 행사하려던 게 그 요구가 좌절된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정말 그러면 큰 일을 하신 거. 결과적으로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거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그 민중혁명, 그러니까 이 보수파의 민중혁명에 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뉴스 보면은 그때 김기현 막 사퇴하고 이랬을 때 오히려 막 이렇게 패널들이나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뭐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하더라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뭐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되게 뭐 큰 성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분노하고 막 진짜 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민중이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신자들을 응징해야 돼요. 그래서 겁을 줘야 돼요. 이게 마키아벨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위대한 정치적 교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리더가 되려면 자기 식솔들한테 공포와 권위를 좀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카리스마니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정작 뭐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막 진짜 무슨 강압적으로 뭔가 막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네. 근데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와 그런 군주가 정말 멋진 군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이거. 네. 이거 김건희 특혜 거부권 행사했을 때 예. 재발의했을 때 이거 안 된다. 와 대표님이 이거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누구한테 배웠어. 정말 또 힘이 나네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준비했던 얘기는 세 가지인데요. 권력 투쟁적 요소에서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와의 갈등, 네. 민중혁명적 요소, 네. 세 번째는 여야 간의 대치 국면에서 여당이 유리한 위치에 섰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별법처럼 재결 과정이 그렇다. 그러네요. 이게 힘이고. 예. 이재명 씨, 뭐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 열이 받으셨다고 그거에 대해서. 참 앞으로 김기현 대표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뭐 농담으로라도 했는데 진짜 김기현 대표의 어떤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봤을 때 멘탈로 봤을 때는 좀 진짜 좀 보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막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애초에 그러니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그러니까 저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괜찮아요.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보니까. 괜찮은데, 근데 사람이 괜찮은 거랑 그 어떤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뭐 실수했다기보다는 감이 안 되는데. 자꾸 무거운 옷을 입으니까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달콤한 얘기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대통령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당신도 뭘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구상에 쉽게 넘어간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자충수를 준 거죠. 상당히 심각해질 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김기현이 이제까지 잘 했던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화살이 돌아올 때 이걸 기가 막히게 좀 다른 쪽으로 이제 화살을 돌려서 나는 좀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느낌 많이 줬잖아요. 뭐 보궐선거 끝나고 혁신위원회 인요한 위원장 딱 꽂으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나 다 불출마, 막 험지 출마 이게 나오니까 나는 출마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준석을 찾아가서 이준석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그게 하수예요.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게 하수. 그러니까. 이게 하수지. 만약 근데 그게 진짜 그러려고 했던 거라면 더 난리 났을 뻔했을 것 같기도 해요. 민중들 다 들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김기현 대표 정도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지. 김기현 대표보다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당 밖에와도 연동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내전이에요. 국힘발 내전이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상당히 피를 흘리면서 맞습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 그 드라마틱한 불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 날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그 뭐 장제원 의원이든 뭐 원희룡 장관이든 그렇게 좀 희생하고 혁신을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쫙 올라왔었는데 한 방에 또 이렇게 좀 김기현 때문에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빛이 바랜 거 아닌가 막 좀 허탈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실수로 인해서 전화 유복의 계기가 된 거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